서울의 명동, 황혼이 짙어지는 거리에는 휘황찬란한 넌사인이 돌바닥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부부가 최고급 한정식집 정수 징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 집도 정말 오랜만이군. 72세의 김상호 할아버지가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희미하게 생선 비린내가 풍겨왔다. 정말 기대되네요. 68세의 아내 이순자 할머니가 소박한 남색 카디건을 여미며 미소 지었다. 세월이 흐르니 이렇게 으리으리해졌군. 두 사람은 묵직한 나무문을 천천히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72세의 김상호 할아버지. 그 옆을 걷는 68세의 아내 이순자 할머니는 무릎 길이의 스커트에 소박한 남색 카디건 차림이었다. 결코 초라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가게의 격식과는 확연히 어울리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나타난 45세의 2대 주인 박정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50년 된 노포답게 아름답게 빛나는 백목 카운터가 놓인 가게 안에 노부부의 모습은 분명히 겉돌았다. 박정우의 시선은 상호 할아버지의 더러운 작업복에서 순자 할머니의 소박한 옷차림까지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치를 매기듯 움직였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들도 돌아보며 노부부를 쳐다봤다. 혹시 예약은 하셨습니까?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아니요,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두 사람이 카운터에 앉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저희 가게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박정우는 노골적으로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만석입니다. 하지만 카운터에는 분명히 빈자리가 있었다. 35세의 조리사 이민준도 23세의 견습조리사 최우진도 그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죄송합니다만. 박정우는 목소리 톤을 한층 더 차갑게 내렸다. 저희 가게는 품격을 중시하는 노포라, 손님 같은. 말을 흐리면서도 그의 시선은 상호 할아버지의 작업복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녀의 굴욕감이었다. 상호 씨, 그냥 돌아갈까요? 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상호 할아버지는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카운터를 둘러봤다. 그의 눈은 7년 동안 노량진에서 생선을 다루며 길러진 장인의 그것과 같은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박정우가 더욱 고압적으로 말했다.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가게는 손님께는 문턱이 좀 높을 겁니다. 그때 카운터 한쪽에서 조용히 작업하던 우진이 문득 상호 할아버지의 손을 쳐다봤다. 그 손에는 오랜 세월 칼을 쥐어온 사람에게만 새겨지는 독특한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생선을 다루는 장인의 손이었다. 우진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싹 텄다. 손님.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할 때 여기 빈자리도 있습니다만. 우진아. 박정우가 날카롭게 제지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우진은 말을 삼켰지만 상호 할아버지의 온화한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한정식과 마주해온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자애가 깃들어 있었다. 상호 할아버지는 우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마음이 담긴 품격 있는 인사였다. 알겠습니다. 박정우는 노부부를 둘러보며 확연히 깔보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많이 주문할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만 맛보고 가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시혜를 베푸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부자의 태도 같았다. 감사합니다. 상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순자 할머니와 함께 카운터 구석자리에 앉았다.
박정우는 노골적으로 싫은 얼굴을 하며 차가운 물수건과 물을 놓았다. 유리잔을 테이블에 놓는 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울렸다. 정하시면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떠나려던 박정우 앞에서 상호 할아버지가 카운터 건너편의 식재료 진열장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생선의 상태를 평가하는 듯 날카로웠다. 저 고등어 말입니다만. 상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간이 조금 싱거운 것 같군요. 가게 안의 공기가 일순간 정지했다. 박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이민준도 젓가락을 멈췄고 우진은 숨을 들이켰다. 단골 손님들도 이 상황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박정구가 콧방귀를 뀌었다. 간이 싱겁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준도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손님, 고등어 간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아십니까? 맞아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그런 허름한 옷차림으로 뭘 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카운터의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촌스러운 노인이 거만하게 생선에 불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비쳤다. 아마추어가 장인에게 훈수 두는 꼴이라니 웃기네요. 민준이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생선 전문가라도 되는 양? 그러나 우진만은 달랐다. 상호 할아버지의 눈빛에 깃든 깊은 확신과 경험의 무게. 그것은 분명히 오랜 세월 생선과 마주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손님.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할 때 박정구가 날카롭게 제지했다. 우진아, 닥쳐. 아직 견습인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러나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상호 할아버지의 생선을 보는 눈의 정확함을 장인으로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장님, 우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박정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너는 누구 편이야? 민준도 우진을 노려봤다. 우진아, 건방 떨지 마. 아직 수련 중일 뿐인데. 우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상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며 끝까지 말을 마쳤다. 저는 그저 손님께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상호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감동의 빛이 떠올랐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입장을 넘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려 하고 있었다. 50년 전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상호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등어를 계속 바라봤다. 그 온화한 표정 속에 우진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따뜻한 희망을 감지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 돌아가요, 상호 씨. 그래요, 어서 돌아가십시오. 박정구가 비웃듯이 말했다. 저희 생선은 그런 옷차림의 손님께는 과분할 테니까요. 그때 상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순자씨,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기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50년 전 이 가게에서 수련하던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이제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이제야 알아들었습니까? 박정구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당신들 같은 손님을 위한 가게가 아니라고요. 상호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정성껏 관리된 모습이었다. 잠시 전화 좀 하겠습니다. 박정구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전화입니까? 상호 할아버지는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다이얼을 누르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여보세요, 김수산입니까? 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우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수산, 노량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었다. 업계 최대 도매상이었다. 우진은 주위를 둘러봤다. 박정우도
이민준도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정수, 징추익에 대한 식재료 납품을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상호 할아버지의 말은 조용했지만 가게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박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 했다. 이유요. 상호 할아버지는 전화 너머의 상대방에게 대답했다. 손님 응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품격 없는 가게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결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50년 동안 상호 할아버지가 쌓아온 신뢰관계, 그것을 끊어내는 무거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판단을 믿었다. 하하하. 박정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민준과 단골 손님들도 차례로 웃음을 터뜨렸다. 허세도 적당히 부리십시오. 박정구가 배를 잡고 웃었다. 김수산 회장님이 이런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타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자, 민준도 손뼉을 치며 웃었다. 다음엔 뭘로 속이실 겁니까? 노량진 대장님이라고 하실 겁니까? 단골 손님 한 명이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다. 할아버지, 연기가 너무 어설프네요. 좀 더 리얼하게 하셔야죠. 우진만은 웃을 수 없었다. 상호 할아버지의 전화통화 어조,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김수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다. 손님, 우진이 작게 중얼거릴 때 박정구가 돌아봤다. 우진아,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저 정말 김수산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박정구가 도발적으로 말했다. 명함이든 사원증이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남편에 대한 모욕이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의 고생을 알기에 이 굴욕은 참을 수 없었다. 상호 씨, 이제 됐어요. 그냥 돌아가요. 그러나 상호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박정우를 바라봤다. 증거라면 곧 도착할 겁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우가 또다시 크게 웃었다. 촌뜨기 주제에 그런 거짓말도 잘 지어내는군요. 민준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다. 한심하네요. 맞아요. 박정구가 마지막 결정적인 모욕을 날렸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촌뜨기는 돌아가. 카운터의 단골 손님들로부터 맞아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이 우스꽝스러운 노부부를 비웃고 있었다. 상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어섰다. 실례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으로 한번 가게 안을 둘러봤다. 이 가게에서 보냈던 젊은 시절의 추억이 이제 완전히 끝나려 하고 있었다. 우진은 일어나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호 할아버지는 우진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제가 오히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박정구가 우진을 노려봤다. 우진아, 너는 뭘 사과하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그저 상호 할아버지의 조용한 말만을 남기고 노부부가 가게를 나서자 가게 안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진만은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노인의 눈빛, 그 확신에 찬 목소리. 정말 그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 가게를 나선 상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명동의 밤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걷고 있었다. 저렇게 심한 가게가 되어버렸네요. 순자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다. 사부님께서 보셨으면 슬퍼하셨을 텐데. 응, 상호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단 한 명, 다른 아이가 있었어. 분명 그 아이에게는 전해질 거야. 두 사람의 뒷모습이 명동의 밤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노부부가 가게를 나선 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았다.
이야,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는 구경했네. 단골 손님 한 명이 배를 잡고 말했다. 김수산 회장님이라면 그 김수산 말이죠. 맞아요. 박정우가 득이양양하게 대답했다. 노량진 최고 도매상인데 설마 저런 허름한 할아버지가 회장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준도 도마를 닦으며 웃었다. 전화 연기도 어설펐죠. 내일부터 중단이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김수산이었나 보네. 단골 손님이 와인을 입에 머금으며 말했다. 이 업계 식재료의 절반 이상을 거기서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정구가 단언했다. 김수산 회장님이 저희 가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전용차로 모시러 갑니다. 우진만은 아직 가슴속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 노인의 눈빛, 생선을 보는 눈, 그리고 손에 굳은 살. 어느 것 하나 진짜 장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 한편 명동거리에서는 상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팔에 손을 얹고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정수의 간판을 바라봤다. 상호 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50년 동안 그 가게를 지탱해 오셨는데. 상호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순자 씨, 거기는 더 이상 사부님의 가게가 아니야. 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사부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손님 응대의 마음을 잊은 가게에 생선을 계속 납품할 수는 없어.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결정은 옳았다. 그러나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젊은 조리사는 달랐어요. 순자 할머니가 작게 미소 지었다. 끝까지 우리를 신경 써주었죠. 상호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그 아이에게는 아직 장인의 마음이 남아있어. 사부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두 사람은 조용히 계속 걸었다. 결정의 무게를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때였다. 띠리링 띠리링. 가게 유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네, 정수 에징 추이언입니다. 박정구가 수화기를 들었다.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박정우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다. 네? 김수산에서요? 가게 안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멈췄다. 박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결의 중단이라고요? 민준이 칼을 내려놓았다. 단골 손님들도 잔을 입에 댄 채 멈춰 있었다. 우진은 숨을 들이켰다. 아니,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님 응대의 문제요. 카운터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박정우의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니, 내일부터 전면 중단이라니요. 박정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유예를. 그러나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박정우가 덜컹하고 수화기를 놓는 순간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야, 박정우.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전화, 설마. 김수산에서. 박정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일부터 모든 식재료 납품을 중단한대. 단골 손님 한 명이 새파랗게 질려 일어섰다. 잠깐만. 그럼 아까 그 노인이 진짜였다는 말이야? 박정구가 무너질 듯 중얼거렸다. 정말 김수산 회장님이었어. 민준이 들고 있던 행주가 손에서 스르륵 떨어졌다. 거짓말. 저런 허름한 할아버지가. 우진은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역시 그랬던 것이다. 그 눈빛, 그 확신은 진짜였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민준이 허둥지둥거렸다. 김수산 없이는 우리 식재료의 80%가
내일부터 영업을 할 수가 없어. 박정구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생선도 성게도 연어도 다 김수산에서 봤는데 단골 손님들도 갑자기 불편해져 돌아갈 채비를 시작했다. 이 가게의 미래를 생각하니 더 이상 여기서 식사를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한 명, 또 한 명 손님들이 돌아갔다. 모두가 이 가게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다. 박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김수산의 사과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거래 중단은 확정된 사항이었다. 왜 그런 말을? 박정우의 후회 섞인 목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우진만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명동의 밤속으로 사라져간 노부부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왜? 그때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왜 그 따뜻한 노인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우진의 가슴속에 깊은 후회가 소용돌이쳤다. 같은 시각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상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젊은 친구가 걱정되네요.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분명히 불똥이 튈 텐데. 상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잘못 없어. 오히려 유일하게 옳은 일을 하려 했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택시는 밤의 서울을 조용히 달렸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오전 6시. 평소라면 김수산에서 최고급 식재료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정수징취의 뒷문에는 배송 트럭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박정우는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김수산으로 거는 전화는 모두 자동 응답으로 연결되었고 일절 연결되지 않았다. 민준아, 다른 도매상에 연락했어? 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어두웠다. 모두 오늘 물량은 이미 매진되었고 내일 이후에도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진이 출근하자 가게 안팎은 이상한 공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평소라면 자연스러운 생선 냄새가 풍겨야 할 주방이 오늘은 묘하게 고요했다. 안녕하세요. 우진의 인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정우는 핏발선 눈으로 우진을 노려봤다. 다 내 놈 때문이다. 네? 우진이 당황하자 박정우가 갑자기 폭발했다. 네가 그 노인을 감쌌기 때문이야. 네가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사장님, 닥쳐. 박정우의 고함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네가 그 노인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놈이 기고만장했던 거야. 네가 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말해서 그 노인이 날뛰었던 거라고. 민준도 박정우에게 동조했다. 맞아, 우진아. 네가 손님의 분수를 더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이런 큰 소동은 없었을 거야. 우진은 반박하고 싶었다. 그 노인을 모욕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끝까지 경의를 표하려 했던 것은 자신뿐이었다. 그러나 견습생 신분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개점 시간이 지났지만 가게에는 어떤 식재료도 없었다. 단골 손님들의 예약 취소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임시 휴업입니다. 박정우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파래졌다. 한편 노량진 김수산 본사에서는 상호 할아버지가 부하 직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정수, 징취, 와의 거래 중단에 대해 영업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정수의 박정우 사장에게서 사과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영업부장이 보고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일절 응대할 필요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회장실에 차를 가져왔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 어젯밤의 일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상호 씨, 그 젊은 조리사가 신경 쓰이네요. 상호 할아버지의 눈에 근심이 깃들었다. 그 아이는 분명히 휘말릴 거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지.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한 사람은 분명히 보상받을 거예요. 상호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진의 무사를 빌었다. 정수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이번 달 매출이... 민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보너스는커녕 월급도 힘들겠어. 그때 박정우가 우진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우진아,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책임이요? 급여 없이 그만두게 하겠다. 박정우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내 놈 때문에 이 가게가 망할 수도 있어. 견습생 주제에 손님에게 참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박정우의 다음 말에 그 분노는 깊은 절망으로 변했다. 네가 그 노인을 감싸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너는 가게의 화합을 깨고 손님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어. 너 같은 놈은 어디 가서도 조리사가 될 수 없어. 될 수 없어. 분수를 알아라. 우진은 앞치마를 벗고 탈의실로 향했다. 3년 동안 필사적으로 익힌 기술도, 한식에 대한 열정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탈의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우진은 어젯밤 노부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온화한 미소, 품격 있는 태도, 그리고 김수산 회장으로서의 조용한 위엄. 나는 정말 대단한 분을 본 거였어. 우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분들을 지켜드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에 시달렸다. 가게를 나설 때 박정우는 우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준만이 미안한 듯 작게 고개를 숙였다. 우진아, 조심해서 가. 그것이 3년 동안 일한 가게에서의 마지막 대화였다. 명동의 오후 거리를 걸으며 우진은 자신의 미래에 절망하고 있었다. 한식 조리사의 꿈은 좌절되었고 갈 곳도 없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그 노인에 대한 존경심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분은 분명히 진짜 장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에게만 미소 지어준 의미를 우진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수산에서는 상호 할아버지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노량진의 활기찬 풍경 속에 그 성실한 젊은이의 모습을 겹쳐보며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상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순자 할머니도 옆에 서서 남편의 말에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남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으며 다음 날 저녁 우진은 정수 징취의 뒷문에 서 있었다. 해고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탈의실에 칼갈이 숫돌을 입고 온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유품이었던 소중한 것이었다. 가게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완전히 휴업 상태였다. 우진은 여벌 열쇠로 뒷문을 열고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탈의실에서 숫돌을 찾아 안도하고 있을 때였다. 쿵! 안쪽 창고에서 소리가 났다. 누구라도 있는 걸까? 우진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다. 어라? 창고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 서류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초대 사장님의 유품인 듯 옛날 가게 기록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우진은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모으려 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 눈이 멈추는 순간 숨이 멎었다. 흑백의 오래된 사진. 거기에는 위험 있는 초대 사장님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한정식을 만드는 한 청년. 그 청년의 얼굴은 분명히 할아버지. 우진의 손이 떨렸다. 50년 전 사진에 찍힌 청년은
확실히 그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콧날, 똑같은 인매. 사진 뒷면을 뒤집자 희미하게 연필 글씨가 읽혔다. 1975년 수제자 김상호. 김상호. 우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김수산의 회장 김상호. 그리고 이 가게의 전 수제자. 거짓말이야. 우진은 다른 사진들도 황급히 확인했다. 수련 중인 상호 할아버지. 초대 사장님께 지도를 받는 상호 할아버지. 동기 조리사들과 미소를 짓는 상호 할아버지. 어느 사진도 그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분명했다. 그리고 한 장의 송을씨가 눈에 들어왔다. 50년 전 날짜로 초대 사장님의 필체였다. 상호에게 가업을 잇기 위해 수련을 마치는 것은 아쉽지만 너의 한식에 대한 열정은 진짜였다. 언젠가 반드시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다오. 정수로부터 우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노인은 50년 전 이 가게에서 수련했던 수제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김수산의 회장으로서 이 가게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은인을 자신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초대 사장님의 수제자를 허름한 옷차림이라고 비웃고 촌뜨기라고 욕하며 가게에서 쫓아냈다. 같은 시각 김수산 자택에서는 상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가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젊은 조리사 분명 지금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상호 할아버지는 찻잔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책임을 떠넘겨줘 해고되었을 수도 있어. 그분만은 달랐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따뜻한 빛이 깃들었다. 끝까지 우리를 신경 써주었죠. 분명 사부님의 가르침이 전해진 분일 거예요. 상호 할아버지는 일어나 불단 앞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초대 사장님의 영정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사부님,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일까요? 상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 가게는 더 이상 사부님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순자 할머니도 남편 옆에 섰다. 그 젊은 분에게는 사부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죠. 상호 할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동안 사부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상대를 찾고 있었어. 아, 어쩌면 그때 두 사람의 마음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답을 가져다 준다. 창고에서는 우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50년 동안 노량진에서 생선과 마주해온 사람, 50년 동안 조용히 이 가게를 지탱해온 사람, 50년 동안 초대 사장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람. 사진 속 젊은 상호 할아버지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한정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 옆에서 초대 사장님이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우진은 다른 사진을 손에 들었다. 상호 할아버지가 초대 사장님께 칼을 건네받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다. 뒷면에는 상호 장인으로서 독립하는 날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분은 꿈을 포기하셨구나. 우진의 가슴에 새로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상호 할아버지는 가업을 잇기 위해 한정식 조리사의 길을 단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선을 보는 눈빛에는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었다. 만나러 가야 해. 우진은 일어섰다. 사진을 소중히 쥐고 결심을 굳혔다. 김수산은 노량진에 있다. 내일 아침 일찍 찾아가자. 이 사진을 돌려드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허락된다면 진짜 한식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고 싶다. 초대 사장님의 수제자에게서, 50년 동안 그 마음을 지켜온 분에게서. 우진은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황혼이 드리운 명동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자택에서는 상호 할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노량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 씨, 그 젊은이가 이쪽으로 와주면 좋겠는데.
분명 와주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길을 찾을 겁니다. 상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내일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을 품고 부부는 조용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오전 6시. 노량진 김수산 본사 건물 앞에 우진의 모습이 있었다. 손에는 소중히 감싼 50년 전 사진을 쥐고 있었다. 접수대에서 방문 목적을 알리자 의외로 곧바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우진의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쳤다. 실례하겠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온화한 표정의 상호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없었다. 우진 군이었죠. 잘 와주었습니다. 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책망하는 마음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기쁜 듯 했다. 그때 안쪽에서 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순자 할머니의 부드러운 미소에 우진은 어젯밤의 긴장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우진에게 정중하게 차를 내어주며 마치 손자를 맞이하는 듯한 따뜻함으로 대했다. 김 회장님. 우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상호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 없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상호 할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그리운 듯 바라봤다. 50년 전의 자신과 스승인 초대 사장님의 모습. 청춘의 모든 것을 요리에 바쳤던 더없이 소중한 날들이었다. 순자 할머니도 옆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봤다. 어머, 상호씨, 젊은 시절 사진이네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조리사였는데 상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잘 찾아주었군요. 이 사진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김 선생님, 왜 그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심한 말을 들었는데도요. 상호 할아버지는 창밖 노량진 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화를 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보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뻤다네. 순자 할머니가 우진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만은 달랐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었죠. 젊은 나이인데도 훌륭한 마음을 가졌더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상호 할아버지가 돌아봤다. 자네만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봤어. 생선에 대한 내 지적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네. 순자 할머니가 우진의 차를 다시 데워주며 말했다. 상호 씨는 어젯밤 당신을 아주 많이 걱정했어요. 그 성실한 젊은이는 분명 부당한 일을 겪고 있을 거야 라면서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우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한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진짜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상호 할아버지는 우진 앞에 쪼그려 앉았다. 우진군, 고개 들어. 우진이 고개를 들자 상호 할아버지는 초대 사장님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사부님은 말씀하셨네. 언젠가 반드시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50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찾아왔다네. 순자 할머니도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상호씨, 사부님께서도 기뻐하시겠네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서. 상호 할아버지는 일어나 우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따라오게. 진정한 한식을 가르쳐 주겠네. 두 사람은 김수산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시식용 한정식 카운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노량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생선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 따라와 상호 할아버지가 손을 씻는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봤다. 한식이란 재료, 바로 생선에 대한 경의일세. 상호 할아버지의 칼솜씨는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고등어를 완벽하게 세 장으로 포를 뜨고 아름다운 은빛 껍질을 남긴 채 살점을 잘라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한 감사일세. 고등어를 쥐는 손놀림도 50년 전과 변함없이 우아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감싸였다. 순자 할머니가 우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호 씨가 한정식을 만드는 모습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가업을 잊고 나서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우진은 순자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부부는 한정식 조리사의 꿈을 포기하고 노량진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한식을 만들 수 없네. 중요한 것은 마음일세. 상호 할아버지는 고등어 한 점을 완성하고 우진 앞에 놓았다. 자, 먹어보게. 우진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한정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생선의 감칠맛, 고등어의 온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50년간의 마음과 스승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런 한정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당신 같은 분을 우리는 기다렸어요. 순자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분명 이어받아 주시겠죠. 상호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걸세. 내가 가르쳐 주지. 창밖에서는 노량진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작은 생선을 찾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자네에게 맡기네. 상호 할아버지가 초대 사장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게. 순자 할머니도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부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만나서. 우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평생을 바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을 넘어 스승의 마음이 새로운 세대에게 계승되게 되었다. 노량진의 작은 카운터에서 진정한 사제 관계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한식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다. 상호 할아버지는 우진에게 칼을 건넸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하구나. 진정한 장인의 길을. 순자 할머니가 우진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진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희도 당신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진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따뜻한 사제의 인연과 가족 같은 사랑에 둘러싸여 3개월 후 김수산 한쪽에 마련된 작은 한식 카운터에서 우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칼을 쥐고 있었다. 카운터는 겨우 4석,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만 앉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우진 군, 저 도미 써는 방식, 각도를 조금 바꿔보게. 상호 할아버지가 온화하게 지도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개인 지도는 이미 3개월째 이어지고 있었다. 네, 사부님. 우진은 다시 칼을 고쳐 잡았다. 처음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실력이 늘었다. 무엇보다 생선을 다루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우진 씨, 수고했어요. 오늘도 일찍부터 고마워요. 제가 오히려요, 순자 할머니. 매일 신세지고 있습니다. 우진에게 순자 할머니는 이미 두 번째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혹독한 수련 중간중간 그녀가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상호 할아버지는 우진이 썰어놓은 도미를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졌네. 생선에 대한 경의가
칼솜씨에 나타나고 있어. 감사합니다. 우진이 기쁜 듯 대답했다. 사부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다가왔다. 당신들 이거 봤어요? 신문 지방면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명동 노포 한정식집 정수 징취, 폐업 결정, 식재료 조달난으로 경영난 심화. 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역시 그 가게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상호 할아버지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부님께서 세우신 가게였는데. 상호씨. 순자 할머니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부님의 마음은 여기 제대로 계승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우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진 씨 안에 사부님의 가르침이 살아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진은 기사를 다시 읽었다. 박정우 사장의 코멘트도 실려 있었다. 오랜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민중과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다. 우진은 그들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음에 깊이 감사했다. 사부님, 우진이 상호 할아버지에게 몸을 돌렸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 사부님들을 만나서 상호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야말로 그렇다네. 우진군, 자네에게 사부님의 가르침을 맡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순자 할머니가 기쁜 듯 손뼉을 쳤다. 맞아요, 우진씨. 다음 달에 상호씨의 오랜 친구들이 오실 거예요. 옛 조리사 동료들에게 당신의 한정식을 맛보여 드리자고요. 우진의 눈이 빛났다. 정말입니까? 상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진짜 장인들이네. 엄격한 눈으로 볼 테지만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걸세. 상호 할아버지는 카운터 건너편에서 아름다운 고등어를 꺼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내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주지. 우진과 순자 할머니는 상호 할아버지의 칼솜씨를 숨죽여 지켜봤다. 50년의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훌륭한 기술이었다. 고등어가 아름다운 살점으로 변하고 따뜻한 밥알과 어우러져 한 점의 한정식이 되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상호 할아버지가 한정식을 우진 앞에 놓으며 말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식재료와 손님에 대한 경의일세. 그것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한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걸세대. 우진은 한정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언제 먹어도 상호 할아버지의 한정식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사부님께서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만나서. 오후의 햇살이 작은 카운터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노량진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세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상호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진군, 언젠가 훌륭한 장인이 되면 새로운 가게를 차리게,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게. 네, 사부님, 우진이 힘차게 대답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덧붙였다. 그때는 저희도 응원해 드릴게요. 황혼이 드리운 노량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식재료와 손님에 대한 경의.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반드시 올바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작은 카운터에 울려 퍼지는 칼소리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연주하고 있었다. 상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우진은 오늘도 오로지 한식과 마주하고 있다.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진짜 장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곳에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사랑과 존경만이 있었다. 노량진의 석양이 세 사람의 따뜻한 시간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다.